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모두 다 집결하라. 꼴랑 2만여 명이. 아이고, 지금 정말 조금 나왔다. 조짐이 안 좋다. 이재명이 항복선언을 했습니다. 항복선언. 항복입니다. 어떤 거요? 금투세를 폐지했습니다. 금투세 폐지가 왜 항복이냐고요?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줄기차게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단 한 번도 금투세를 뭐 완화하자 또 뭐 아니면 금투세를 좀 연기하자 이런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또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금투세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흔들렸던 건 어느 당이지요?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진성준 정책위 의장을 포함해서 운동권들이 자신들의 어떤 이념, 도그마에 갇혀서 부자들은 돈을 뺏어도 된다. 부자들이 이익을 뺏어야 된다. 이런 로빈훗 신드롬. 자신들이 무슨 로빈훗인 줄 아나 봐요. 홍길동이나. 그걸 주장을 하면서 가장 이 진영에서 주장해왔던 두 가지. 부동산 때려잡기.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적이야. 모두 다 악마야.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아이고 주식 많이 가진 사람도 모두 다 부자야. 뭐 이런 프레임을 걸어서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 중에 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이익이 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초과액의 20%의 세금을 부과하자라는 금투세를 지금 도입을 원래 통과는 문재인 정권 때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도 사실 이걸 할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이 운동권들이 밑에 있는 운동권들이 이거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면 당장 총선에서 득표율이 떨어질 것 너무 자명하고요. 또 문재인이라는 자는 사실 이념이 별로 없는 자입니다. 머리가 하얗게 좀 비어 있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당시에 이해찬 총리라든지 그러니까 비서실장 시절에 문재인이 그 당시에 함께했던 그런 외교 쪽 그런 뭐 차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증언을 합니다. 도대체 회의에 가면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무슨 의견도 제대로 말도 못하고 비전도 없고 그렇게 입이 과묵했던 사람이었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금투세도 사실 자기가 그렇게 이념적으로 이거 꼭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없었죠. 하지만 통과시키고 나서 일단 유예 법을 만들자마자 이건 몇 년 동안 유예합시다라고 해버린 겁니다. 그게 한 번 더 유예가 되고 윤 대통령에 의해서 이제 내년이면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달 하고도 한 20일 후면은 무조건 이건 시행이 돼버립니다. 그럼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자,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매력적일까요? 지금은요, 전 세계인들이 국경도 없이 그저 원하기만 하면 다른 나라의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의 주식시장이나 미국의 주식시장보다 메리트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지금 뭐 서학개미라 그래서 미국 시장에 지금 투자한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럼 미국 시장은 일단 안정성이라는 측면 그리고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한 측면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어떤 애뉴얼 리포트라든지 또는 그런 계기가 있는 어떤 공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사실상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이 기업의 가치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 교과서적으로 등식이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뿌리가 얕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국장이라고 보통 표현하더라고요. 국장, 국내 주식시장이라는 뜻일 겁니다. 아마 국장을 빠져나왔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리고 미장에 들어갔다. 미국 주식시장을 아마 일컫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에서 빠져나가겠다라는 투자자들이 지금 민주당 앞에서 계속 시위를 벌였죠. 금투세 폐지하라고. 그런데 진성준이라는 자를 포함을 해서 이 운동권들은 계속 금투세를 폐지 절대 안 된다.
완화? 절대 안 된다. 무조건 내년에 1월 1일부터 무조건 시행해야 한다. 라고 옥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배수진을 치고 지금 고함을 질러댔지요. 그러다가 이재명은 원래 그 총선 직후 총선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이제 나는 대통령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집권 플랜 만들고 섀도우 캐비닛 그림자 내각이라고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 놀이를 합니다. 대통령 놀이를 하면서 지금 자기가 진짜 집권을 하려면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의 차이가 진짜 극히 적었잖아요. 표차가 그때 대선 때. 그러다 보니까 중도층에 어떻게 소구할 것인가 이것을 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금투세 아이고 안 되죠. 금투세를 만약에 잘못 건드렸다가 1,500만 투자자로부터 욕을 바가지로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아이고 폐지합시다는 못하고 완화합시다라고 했다가 또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근데 기싸움을 한 거예요. 이 당의 운동권들과 그 다음에 이재명 간의 기싸움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토론해라 그래갖고 찬성하는 쪽 폐지, 체지를 찬성하는 쪽 아니면 계속 그대로 시행하는 쪽 해서 토론회도 엽니다. 그리고 온갖 쇼를 다 하다가 지난 4일 날 당 지도부에 결정을 맡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이고 민주당 그 결론을 내리려고 온갖 쇼를 다 하고 온갖 정말 이 해프닝도 다 벌였느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아니 그게 그렇게 간단하잖아요. 지도부에 이름한다. 그 간단한 걸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쇼를 했는지 어찌됐든 그리고 지금 이재명은 폐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당내 부글부글 거릴 겁니다. 당내 완전히 왜 탈레반들 있잖아요. 아유 부자는 무조건 나빠. 그런데 알고 보면 그자들이 다 부자야. 강남에 집 있는 사람 다 나쁜 사람이야 했는데 알고 보면 그자들이 다 강남에 집이 한 채씩 다 있어. 이런 식이잖아요. 미국은 나빠. 근데 자기 아들 딸은 전부 다 미국에 유학 보내. 이렇게 이선적인 자들이 어쨌든 나만 아니면 돼. 우리 편만 아니면 돼. 저쪽만 때려잡으면 돼. 하면서 금투세를 강행하려고 했다가 지금 이재명의 폐지에 대해서 부글부글 대면서 입도 뻥끗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왜 이재명이 이것을 받아들였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지난 2일 벌어졌던 시위가 저는 충격이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본인이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모두 다 집결하라 라고 했는데 꼴랑 2만여 명이 집결한 겁니다. 집결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죠. 그러고 놓고선 30만이라고 얘기했지만 어제 오늘 보면 많은 민주당 패널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신 있게 30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못 봤습니다. 또 사석에서 민주당 지금 패널들이나 혹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아이고 지금 정말 조금 나왔다라고 공유하면서 조짐이 안 좋다. 즉 동원령을 내려서 신용만 했지만 신용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라는 감이 잡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안 되겠다 싶어서 금투세를 폐지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금투세와 관련돼서 낙인을 하나 빡 찍었습니다. 제명세. 금투세는 제명세다. 이재명세다. 이렇게 공격을 받다 보니까 이런 거 누가 잘합니까? 본인이 잘하잖아요. 누가 잘합니까? 민주당이 잘하잖아요. 누가 잘합니까? 좌파들이 잘하잖아요. 이렇게 프레임을 딱 해서 낙인 찍어갖고 그대로 공격하면서 상대당을 무너뜨리는 상대 집권 한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는 그런 프레임을 늘 능했다가 자기가 걸려버린 거죠. 제명세 이 말 듣기 싫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찌됐든 당내에 불만이 있더라도 내가 이 당의 대표고 내가 여의도 짜르야라는 걸 보여줘야만 했다. 지금은 당이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모든 언론이 다 11월 위기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 논란을 계속하다가는 당 대표로서 당 지도부의 수장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위기의식이 아마 도래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쪽팔리지만 금투세를 받아들이는 걸로. 쪽팔리거든요. 쪽팔리죠. 처음부터 자기가 뭐 주장해서 쭉 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야말로 뒤늦게라도 할 수밖에 없다. 쪽팔리더라도 이걸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창피하더라도 국민의힘의 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재명은 이 전쟁터에서 빨리 빠져나가야 했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프레임을 걸고 낙인을 찍고 하는 이유는 전쟁을 벌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 전쟁터를 만든 거예요. 금투세 폐지하자. 여기에 대응을 하기 시작하면 지금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만들어 놓은 전쟁터 속에서 갇혀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는 내가 만든 전쟁터에 상대방을 끌어들여야 됩니다. 근데 더 이상 금투세를 갖고 지금 국민의힘이 만들어 놓은 곳에서 싸울 수가 없다. 퍼플리스트잖아요. 이런 거 촉이 굉장히 빠릅니다. 빨리 손절하고 내가 전쟁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재명의 지금 항복 선언이 하나 나왔다. 통쾌하고요.